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아요. 일 못한다고 해서 해고했을 때 이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당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일 좀 못한다 싶으면은 다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어떨 때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 회사의 단계별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추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 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회사의 노무관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이 3단계에 가까워지는 거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식당이라거나 그렇게 노무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1단계가 잘 나타나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3단계의 이야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나 좀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관련 없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제 일 못하면은 해고당해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려고 영상을 찍는 거야. 그럼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 1단계는 사장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구두로 해고하는 경우, 야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별다른 준비 없이 해고합니다라고 해고 서면 통지해서 해고하는 경우. 일단 구두로 해고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야.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 그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아싸! 나는 구두로 해고 통지 받았으니까 무조건 부당해고다.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해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꼭 녹음해야 돼. 녹음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사장님들은 꼭 그런 주장을 해.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갔다. 해고한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 통지서를 받거나 해고한다고 하는 것을 꼭 녹음해야 돼. 그게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왕노무사 해고당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면 참조할 영상이 나올 거야.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둘게. 구두로 해고하지 않고 해고 서면 통지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지금 1단계에서 말하는 거는 별다른 컨설팅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해고하는 거야. 서면 통지한다고 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거든. 오히려 구두로 한 해고보다 더 쉽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어. 해고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야. 해고 사유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만 적어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일 못한다고 해고하는 걸 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지. 일을 잘 못하면 교육도 시켜보고 다른 업무도 부여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될 때 그때 해고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방금 말한 게 저성과자 해고 컨설팅 할 때 들어가는 내용들이야. 조금 이따가 소개해줄 그 대법원 판결에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최소한 이 정도 조치들을 해봤는데도 그래도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그때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비벼볼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일 잘 못해서 업무가 미숙하다, 그래서 해고한다, 문서 실수가 잦다, 해고한다,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건 해고하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이 좀 구비가 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어.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해고를 안 해. 더 치사하게 하지. 매일 면담하자고 불러내. 오늘은 과장님 면담, 내일은 부장님 면담, 모레는 임원 면담, 계속 면담하고 남는 시간에는 오후에는 대기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나가라고 그냥 강요하는 거지. 눈치 주는 거야. 회사가 이렇게 하면 특별한 방법은 없어. 일단은 좀 버텨야 돼. 그나마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제화되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하면서 회사랑 계속 싸우면서 버텨볼 수는 있지. 이렇게 일은 안 시키고 계속 면담하면서 대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퇴사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데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포기하고 나를 냅두거나 아니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지.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진짜 해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싸우게 되겠지. 그땐 증거가 많으면 좋은데 그 증거는 2단계에서 수집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면담할 때 웬만하면 다 녹음하는 게 좋아. 퇴사 종용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걸 거부하자 해고 컨설팅이 이어졌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3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제 본 게임이야.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회사도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고하게 돼. 그게 바로 저성과자
해고 컨설팅이에요. 저성과자 해고 컨설팅이 어떤 식인지 이번 2월 25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자. 보통 해고 컨설팅은 이런 직무 재배치 교육, 직무 교육부터 시작해 진짜로 교육을 잘 시켜서 직무 재배치를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런 목적보다는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줬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해고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뭐 선의로 진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회사도 있긴 하겠지. 이 사건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정했어. 3년 동안 평가가 하위 2%, 꼴찌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하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걸 반증하지. 업무 능력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게 쉬웠으면 3년 동안 하위 2% 했는데 그냥 해고하면 되지 왜 안 했을까? 그냥 해고하면 부당해고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더 직무 재배치 교육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이후에는 이제 직무 재배치를 했는데 또 성과평가에서 최하 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고로 이어진다. 전형적인 이제 해고 컨설팅 시나리오대로 간 거지.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 평가가 좀 중요해 보이지? 그전에도 3년 동안 하위 2% 받은 것 때문에 직무 재배치 교육의 대상자가 되었고, 직무 재배치 한 다음에 또 평가가 안 좋으니까 해고까지 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성과자 해고 컨설팅을 할 때는 평가의 객관성이 쟁점이 되지. 평가라는 건 회사가 노동자를 평가하잖아? 이때 회사 마음대로 다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성과자 해고가 어려운 이유가 없지. 회사에서 주장하는 그 평가 결과가 당연히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다양한 장치들을 더 준비해. 평가를 할 때 상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절대 평가를 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최하 등급, F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상대 평가거든. 그래서 만약에 상대 평가로 진행하면 평가를 적게 받은 노동자가 나중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내가 F를 받았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해서 내가 F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업무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해고 컨설팅 할 때는 이렇게 상대 평가로 안 하고 절대 평가를 이제 교묘하게 썩지. 이 사건에서도 적절한 장치가 있었어. 상대 평가이지만 최하 등급은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야. 대학으로 치면 교수님이 누군가는 F를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다 잘했으면 F 아무도 안 주고 다 B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도 이 사람은 F를 받았다. 그러니 업무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평가자의 수도 객관성의 지표가 될 수 있지. 평가자가 한 명이면 이제 평가가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평가자가 다수면은 덜 자의적이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좀 웃기지 않나? 평가자가 3명이어도 다 사측 사람 3명 쭈르륵 깔면은 어차피 뭐 자의적인 건 똑같은데, 어쨌든 3명이면 덜 자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사건에서도 3명으로 갔어. 팀장, 부서장, 담당 임원, 이렇게 평가를 했지. 셋 다 했는데도 다 안 좋았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 능력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회사는 우리 회사 평가는 객관적이었고 문제 없어. 그래서 하위 2% 받은 사람들 직무 재배치 교육을 시킨 거야. 문제 없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직무 재배치 교육은 뭐 어땠을까? 첫 1개월은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이라고 하면서 독후감을 쓰게 했어.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독후감을 쓰게 한다고. 나는 초등학교 이후로 독후감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 뭐 이순신 장군님 위인전 보고 독후감 쓰고 이런 거잖아. 얼마나 모욕적이야.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 못한다고 모아놓고 교육시켜준다고 했는데 독후감 쓰게 한다고. 나가라는 거지. 모욕을 줘서 나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창업 트렌드, 편의점 사업의 이해, 뭐 이런 창업 관련 교육도 했어. 이것도 나가라는 거지. 이 회사가 편의점 회사가 아니야. 조선해양 그런 회사야. 그런데 편의점 교육을 왜 하냐고, 창업 교육을 왜 하냐고. 나가라는 거잖아. 진짜로 노동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직무 재배치를 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었으면 이렇게 독후감 쓰게 하거나 뭐 편의점 창업 교육 하거나 이런 거 안 했겠지. 그냥 악랄한 해고 컨설팅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해고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다는 거지.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이걸 정당한 해고로 보았어.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거야.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독후감 쓰게 하는 게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고 대인관계, 거래처와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업 관련 교육도 전체 교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까 괜찮다. 이게 무슨 소리야? 판사들도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독후감 쓰게 해야 될 것 같아.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때? 나는 진짜 납득이 안 돼.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회사에서 자꾸 뭐라 해.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준대. 근데 그 교육이 독후감 쓰라고 해.
이 사건 노동자들이 좀 실수한 부분도 있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업무 향상 계획서를 써서 내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했어. 딱 봐도 나를 타겟으로 하고 해고 컨설팅이 들어온다 싶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 뭐 이런 거 써서 내라고 하면 쓰기 싫을 수 있지. 그래도 할 건 해야 돼. 나중에 부당해고 싸움할 걸 대비해서 책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업무 향상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내는 게 좋아. 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걸 자백할 필요는 없지.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향상시키겠다.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평가 결과가 이러하니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라도 계획서를 제출해야겠지.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회사가 나중에 공격할 빌미가 돼. 이 사람 뭐 향상 계획서 이런 것도 안 낸다. 개선의 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한테 빌미만 주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부당해고 우제 신청이 진행되고 해고 다툼이 진행이 되면 무조건 총알이 많은 게 좋아. 증거가 많은 게 좋아. 초기에 본고사직 계속 시도할 때 녹음을 많이 해두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 일시, 뭐 옷차림 이런 것도 다 기록하면 좋아. 구체적으로 그 면담을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 좋은 거야. 지금까지 지난 2월 25일 대법원 판결 나온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진짜 저성과자가 있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한다면 해고 컨설팅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우 악의적인 그런 해고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부조리한 일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타겟이 되어서 해고 컨설팅이 들어온다거나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타겟이 된다거나 이런 건 진짜 나쁜 일이죠. 본인이 타겟이 되어서 해고 컨설팅이 시작된다 싶으면 빠르게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 다툼을 하기 위한 증거는 초기에 수집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회사의 다채로운 여러 가지 공격에 슬기롭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